네. 이제 기존에 이제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이때가 2017년 발표였기 때문에 2018 년도인가? 그래서 한 그전부터 계속 이제 비주얼 리코그니션 문제는 CNN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리넷이라든가 VGG라든가 레즈넷 같은 CNN 구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레즈넷부터 이제 기존 CNN 구조가 이제 100 단위로 더 심층이 되었었고, 이제 기조가 이렇게 구조가 레이어가 많이 쌓아질수록 정보의 흐름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점점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게 됐었고, 이제 여기서 워시아웃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자체가 패딩이 있다곤 해도 정보가 점점 손실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필터를 이용한다는 비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피처의 그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손실 문제로 인해서 컨볼루션의 구조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Densely Connected Convolutional Network라는 덴스넷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덴스넷의 특징을 보게 되면, 덴스넷은 덴스 커넥티비티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존 CNN의 경우 레이어 간의 연결을 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풀링 같은 이런 이제 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간의 L개의 연결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가 L개면 L개의 또 커넥션 연결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덴스넷은 그 모든 레이어를 이전 레이어들과 직접 연결을 해서 총 L 곱하기 L 플러스 1의 나누기 2개의 연결을 가지게 됐는데, 즉 현재 기준점의 레이어가 L번째라고 하면 이제 0부터 L-1개의 모든 연결을 다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각 레이어는 이전 모든 레이어의 출력들을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전에 있던 레이어들의 모든 값들, 피처 맵들을 다 이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레즈넷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레즈넷은 기존에는 기존 레즈넷에서는 이제 기존 바로 전 레이어 단계의 피처 맵만을 이용했었고, 또 그것을 연결할 때도 단순한 덧셈으로 연결을 했었다면, 덴스넷의 경우는 이제 이것을 컨캐트네이션을 통해서 모든 피처 맵들, 이전 레이어 피처 맵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게 됐었고, 또 이제 이 더함이라는 값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보의 이런 전달에 조금 약간의 강제성이 부여가 됐었는데, 조금 덧셈을 통해서만 연결이 된다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제 얘는 이제 기존 정보값을 그대로, 기존 피처 맵들을 그대로 원본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의 그 정확도라고 해야 될지, 좀 약간 전달을 더 다양성 있게, 그리고 원본 그대로 전달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스 커넥티비티의 장점으로 보시면,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는 연결을 통해서 해결이 되게 되고, 또 매개 변수 효율성이라고도 이 논문에 적혀 있었는데, 레즈넷보다 훨씬 더 적은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 레즈넷은 좀 덧셈을 하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을 할 때 좀 더 제한점이 있었고, 이러한 덧셈 문제를 컨캐트네이션이라는 단순함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매개 변수의 개수 사용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덴스넷은 모든 레이어를 서로 직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을 극대화하고 매개 변수의 수를 줄이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덴스넷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버전이 있긴 한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덴스넷 120, 121인가? 이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했었고,
아, 120일이 아니고 그냥 기본 구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기본 입력은 224 by 224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었고 컨볼루션의 경우 7 by 7 필터의 이런 기존 댄스 블락과 다른 컨볼루션 구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댄스 블락이 나오게 되는데 좀 더 구조를 개요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댄스넷의 구조는 크게 4가지의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댄스 블락이 있고 두 번째로 트랜지션 레이어, 세 번째는 그로스 레이트, 네 번째는 버텀렉 레이어스가 있는데 댄스 블락의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레이어들 간의 결과를 그대로 컨캐트네이트 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레이어들이 서로 연결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트랜지션 레이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기존의 이제 레이어들이 점점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전 레이어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전 모든 레이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피처 맵 개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채널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량이 또 많아지게 되고 또 좀 과적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랜지션 레이어를 통해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이랑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기는 없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2 곱하기 2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차원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rowth rate라는 K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는 이제 각 레이어가 사용하는 피처 맵의 개수를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1번째 레이어는 이제 K0는 입력 레이어의 채널 수, 이거는 따로 7x7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댄스 블락에서는 3x3을 쓰지만 여기 처음 초기의 컨볼루션 레이어만 7x7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으로 K0라고 하고 이제 K0 더하기 이제 1번째 레이어에 들어가는 피처 맵의 개수가 이제 K0 플러스 K 곱하기 L-1개가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K를 10이라고 둔다면 12개의 특징 맵들이 이제 L번째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bottleneck layers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랜지션 레이어에 1 곱하기 1 컨볼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bottleneck layer라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댄스넷은 이러한 구조를 띠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지만 이제 댄스 블락에서의 그 개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잘못 이해하신 게? 어, 그 댄스 블락에서 1곱하기1 컨볼루션이 있는 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그 채널 수를 계속 조절을 해서 사용이 된 건지 지금 이거는 제가 따로 주의 깊게 보지를 않았었는데 맞아요. 그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거쳐서 피처맵의 채널 개수를 이제 줄이는 것까지는 이제 그게 맞아요, 말씀하신 게. 네네. 그러면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로스 레이트만큼 이제 피처맵을 또 생성을 하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네네. 그로스 레이트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제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네. 잘 하신 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로 이제 어떠한 이 이미지 내에 있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나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이거는 상훈님
저기 댄스넷에도 거론이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댄스넷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네네. 컴포짓 펑션이라고 기존에 이제 저희 이제 오리지널 블럭을 쓰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블럭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블럭을 여기 이 댄스넷에서는 좀 바꿔요, 순서를. 지금 올려드렸는데, 그 공지 및 잡담을 올려드렸는데. 아, 잠시만요. 네. 아, 이거를 어떻게 공유해야 되지? 안 하셔도 되고. 아,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고, 소리가. 보시면은 이제 컨볼루션이랑 원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이렇게 왼쪽에 오리지널 블럭 순서였고, 기존에 다 이렇게 썼는데, 이제 댄스넷에서는 이제 그 2016년도 논문에서 이제 착안됐던 뭐 저기 IT 매핑 인 딥 레지듀얼 네트워크 이런 논문에서 착안하는 이제 컴포짓 펑션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렐로 액티베이트 펑션 렐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CNN이 이렇게 들어가서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거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아직 안 돼 가지고, 그 세타 내용이 있어요. 모델의 압축성을 개선하는 부분을 아, 네.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그 지금 어디서 에코가 나오고 에코가 있는데 있는데 이거 이거 누구 확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누가 누가 에코가 좀 그거 심하거든요. 상훈님 그거 꺼셔야 돼. 그 유진님 거 영상 소리를 꺼야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꺼야 돼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네. 들리시나요? 윤수님은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논문에서 이제 컴프레션 부분이라 해가지고 압축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레이어에서 피처 맵을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제공을 뭘로 하냐면은 세타라는 저기 변수로 해가지고 네. 이제 압축을 하는데, 이제 0에서 1 사이로 이제 세타로 해서 이제 피처 맵을 이제 압축을 하는데, 1일 경우에는 이제 그 압축을 안 하고 세타보다 이제 적게 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0.5로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이제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혹 그 코드 작성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때 세타 부분을 신경 쓰셔서 0.5로 하시든 아니면 다르게 하시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우님 추천하시는 그 코드 방법이 어쨌든 GPT를 자주 많이 애용해서 자기 걸로 잘 만들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내용도,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도 인지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인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부분 잘 얘기해서 GPT랑 코드 이렇게 짰구나 이렇게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컴프레션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냥 아예 생략을 하고 말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 댄스 블럭이 무슨 N개의 피처 맵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트랜지션 레이어에서의 압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 트랜지션 레이어에서 이제 압축 정도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컴프레션이. 아, 네네. 그거를 이제 0.5라는 네, 맞아요. 그 소수로 이제 개수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제가 0.5라는 게 m 곱하기 0.5인지 아니면 어떤 수의 0.5인지 그 코드 구현을 안 해서 잘 이해가 안 갔어 가지고 그냥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마 상우님 거 벨로그에
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봤던 것 같아서. 네, 상우님 벨로그. 그러면은 제 벨로그 기준으로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댄스네? 네네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방송을 제 걸로 잠깐 하겠습니다. 그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보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작성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네, 맞아요. 진짜 옛날에 작성하시긴 했어요. 작년 한 그쵸. 7월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더 이전이구나. 캡션, 아이고. 댄슨이 여기 있다. 네, 7월, 맞아. 7월쯤이었어. 이게 댄스 커넥티비티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레지듀얼 커넥션이 여기서 썸메이션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컨케이스로 들어가서, 지금 옆에로 보면 채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목소리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들려요. 네네. 근데 이렇게 컨캣을 하게 되면은, 이게 썸을 할 때랑 컨캣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는 정보의 무결성이랑 뭐 독립성 이런 게 이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전 레이어의 피처 정보랑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거친 피처 정보가 합산이 돼 버리니까 어쨌든 그 정보가 오염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컨캣을 해버리면 옆으로 이제 채널을 늘리는 거니까 요 이제 두 개의 그 이전 레이어의 피처 정보랑 컨볼루션 레이 댄스 블럭을 거친 결과값이 이제 독립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어쨌든 출력되는 정보가 이 채널 개수가 만큼 늘어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델의 위드스가 증폭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댄스 블럭을 하나 거칠 때마다 요 채널 개수가 확 늘어나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전달되는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K가 그로스 레이트라고 하는데, 논문에서 4를 썼고, 요건 또 변경이 가능하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요렇게 트랜지션 레이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요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 둘 다 거쳐가지고, 어쨌든 피처맵이 3차원 정보잖아요. 이 3차원 정보가 다 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절반으로 떨어질 때, 뭐 0.5로 곱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누기를 하게 되는데, 어, 곱하기가 됐던, 나누기가 됐던, 어쨌든 채널이나 뭐 위드스 하이트가 줄어들게 됐잖아요. 근데 줄어들 때, 그 줄어든 결과값이 소수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정수로 떨어지게 해야만 이제 채널이 딱 인티저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해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윤수님이 말해주셨던 이제 컨버지션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따지고 보면은 그 레이어의 배치가 그냥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앞에 왔었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착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의 순서만 바뀐 거지, 뭐 그것이 왜 이렇게 바꿨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레이어 순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댄스넷 아키텍처는 이제 여러 가지 파생 레이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논문 구조를 보면은 이제 맨 앞에 이제 스팀 레이어에서는 7x7 커널 사이즈 들어가고 댄스 블럭이 쭉쭉쭉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를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코드도 같이 짜놨으니까 코드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은 좀 참조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지션 모듈 따로 클래스로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바틀렉이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였더라? 이게 아마 바틀렉이 이 댄스넷 블럭 하나인 이 모듈인 걸로 보여요. 요 모듈이 5개가 붙어가지고 여기 댄스 블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클래스가 다시 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댄스 블럭을 만들고 이 댄스 블럭이 여기 이렇게 반복을 해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 모델별로 이제 그로스 레이트랑 요 클래스 개수 넣어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모델이 몇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지 그거 맞춰서 진행을 하면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는 게 본인이 짰던 모델을 이제 토치비전에서 그 사전 학습된 모델도 이게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어 그대로 치면은 해당 모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코드 어떻게 치면은 이 해당 모델의 구조를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부분은 이건 아예 다른 내용이니까 여기는 이제 참조 안 하시면, 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은 딱 여기 모델 구형까지만 보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댄스넷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네.